여러분, 출산율 0점대라는 말 이젠 좀 지겹습니다. 솔직히 잘 안 와닿지 않나요? 아기가 몇 명 태어났다, 출산율이 몇 퍼센트다, 이게 사실은 내 인생하고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동네 풍경이 가장 먼저 지워지고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지 눈앞의 이야기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대 정원이 줄어든다는 뉴스, 한 번쯤 보셨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 년 초등 임용 선발 인원 전국 합쳐서 3,000명, 10년 전에는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교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뽑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원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년 뒤 이 직업이 어떻게 될지.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용학원 강사들이 공무원 시험 강사로, 자격증 강사로 하나둘 전향하고 있습니다. 교재 출판사는 임용 교재 라인을 축소하고 공기업 취업서로 사업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 직업이 사라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교대 교수, 임용 강사, 교재 편집자, 학원 직원, 그 학원 앞 김밥집 사장님까지 하나의 직업이 무너지면은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25년 지방의 한 대학이 폐교했습니다. 학생 정원 3,000명짜리 대학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사라진 뒤 6개월, 그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룸 공실률 70%, 대학가 상권 매출 절반 감소, 문을 닫은 가게수 47곳.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라지니까 치킨집이 문을 닫고, 치킨집이 문을 닫으니까 부동산도 안 돌아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대학이 문을 닫으면 정말 학생들만 영향을 받을까요? 천만에요. 대학 행정직원 200명, 교수 100명, 청소 경비 식당 인력 50명, 대학가 원룸 건물주 30명, 상가 주인 100명,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500명. 한 학교가 사라지면 최소 1,000명의 삶이 흔들립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밤 10시에 아픈 아이를 아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애가 열이 40도야. 어디 병원 가?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 2024년 서울 외곽의 한 부모는 밤 10시에 아픈 아이를 안고 세 군데 병원을 전화했습니다. 전부 소아 응급 진료 중단 상태. 결국 차를 타고 40분을 달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지금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2015년에는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됐습니다. 2023년에는 27명.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수익성이 낮으니까요. 아이를 한 명 진료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어른의 2배, 책임과 위험도는 3배. 그런데 진료비는 거의 같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 동기들은 다 성형외과, 피부과 갔어요. 저만 여기 남았죠. 소아과 의사, 소아 전담 간호사, 소아 응급실 코디네이터. 이 전문적인 직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부모들은 묻게 될 겁니다. 우리 때는 동네마다 소아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번째로는 돌잔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한 돌잔치 전문 스튜디오 사장님의 말입니다. 2019년에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어요. 평일에도 촬영이 있었고요. 근데 2024년에는 토요일에도 비는 날이 절반이에요. 출산 수가 절반으로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잔치 시장도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들조차 돌잔치 안 해요. 왜냐고요? 초대할 친구가 없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요즘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해서. 한 돌잔치 사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차인데 이제 전업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웨딩 촬영도 같이 하고 프로필 촬영도 받고 그래도 빠듯해요. 돌 한복 대여점, 키즈 뷔페, 풍선 장식 업체,
사회자, 이 모든 직업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아 콘텐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핑크퐁 아기 상어 기억하시죠? 전 세계 조회수 140억 뷰. 그런데 요즘 유아 콘텐츠 채널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 유아 교육 콘텐츠 제작자의 말입니다. 2020년에는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10만도 힘들어요. 타겟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수요가 줄어드니 광고비가 줄고, 광고비가 줄어드니 제작비를 못 뽑고, 제작비를 못 뽑으니 프리랜서부터 계약 종료가 시작됩니다. 애니메이터, 성우, 작곡가, 캐릭터 디자이너, 편집자, 아동 콘텐츠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그림책 시장 2019년 대비 2024 년 매출 30% 감소. 한 출판사 편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 8명이었는데 지금 4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른 콘텐츠 쪽으로 옮겼죠. 여섯 번째로는 군대와 그 주변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입니다. 2025년 강원도의 한 군 부대가 통폐합됐습니다. 부대 앞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편의점 사장님, 매출이 80% 줄어들었어요. 군인들이 손님의 전부였는데, 분식집 사장님, 30년 했는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발소, 한 달에 200명 깎았는데 이제 20명도 안 와요. 군무원, 민간조리원, 부대 주변 자영업자. 한 부대가 사라지면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2020년 이병 대상자 32만 명, 2040년 예상 이병 대상자 19만 명. 병력이 줄어들면은 부대도 줄어들고, 부대가 줄어들면은 그 주변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동시에 커지고 있는 반대편 세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펫산업 시장 규모 2019년 이전 8조 원, 2024년 6조 원, 요양보호사 수요 2020 년 50만 명, 2030년 예상 100만 명, 요양병원 간호사, 실버타운 직원, 반려동물 서비스, 아이 대신 강아지를, 유치원 대신 요양원을. 한 요양보호사 학원 원장님의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50대 이상만 오셨어요. 요즘은 30대도 와요. 미래가 보인다면서요.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2 이 숫자는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지만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는 우리 삶에서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